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중학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배수경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과 그 해라는 또 약간 새로운 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제 방정식의 가장 이제 연장선이긴 한데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은요 방정식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건강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몸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단층 촬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 복잡한 식을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런 단층 촬영을 할 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해가지고요, 그 공통의 헤드를 찾아내는 일종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기계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방정식을 이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알게 모르게 사실은 덮여져서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은 뭐 쓰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가게에 뭐 돈 지불할 때만 쓰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이 방정식 우리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요. 이 재미있는 좀 무게감 있는 방정식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이 끝장 개념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연결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물론 이 두 번째 개념이요, 오늘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우리 함께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념부터 체크하자. 오늘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한번 연결을 시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5x-1 이퀄 2x-4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거 1차 방정식 맞나요?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 이항을 시켰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얘도 넘어오면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되어서 왼쪽이 3x 플러스 3 이퀄 0이니까 여기가 1차식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1차식이고 이게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이 미지수가요, 몇 개였죠? 한 개였죠. 그쵸? 이 미지수가 한 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보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3x는 넘겨서 마이너스 3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이렇게 찾아내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비교할 방정식은 뭐냐면요, 이 미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냐면 두 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x-1은 2x-4가 아니라 2y-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겨보죠. 5x 옆에 마이너스 2y가 오는데 아까처럼 동류항 정리 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에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되어서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이것도요, 여기도 1차항 그리고 상수항이기 때문에요, 최고차가 1차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도 1차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도 역시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지 뭐가 다르냐? 여기는 미지수가 한 개이지만 여기는 미지수가 몇 개다? 이렇게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미지수가 한 개였을 때는요, 우리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쭉 이렇게 찾아 내려가면 해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쉬운 예 하나 드릴게요. 이건 좀 복잡해 보이니까. x 더하기 y는 5입니다. 라고 하는 미지수가 이제 두 개 있죠. 그리고 1차인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값을 알아낼 수가 있냐? 모른다는 겁니다. 자, 등식의 성질은 뭐 어느 때든 등식의 변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좌변에 이렇게 문자만 남겼다고 해서 우리가 값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한 개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차 방정식 우리 구해봤던 해가 한 개였죠. 그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한 개 같지도 않아요. 대충 이렇게 봐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 y에다가 이제 뭐 하다못해 x, y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만이라도 좀 제한을 줘볼게요. 그러면 x를 예를 들어 1부터 한번 넣어보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뭐 4가 되어주면 둘이 합해서 5가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런 한 쌍의 답이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x에 2를 넣어주면요. 3을 넣으면 또 해가 됩니다. 그쵸? x에 3을 넣으면요. y에 2 넣으면 해가 되죠. x에 4를 넣으면요. y에 1을 넣으면 되고요. x에 5를 넣으면요. 그 순간에 0이 되면서 내가 아까 자연수라고 말했던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체크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해가 어떻게 되느냐. 자, x는 1, y는 4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도 나타내요. 이제 워낙에 이제 순서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4 이렇게 나타내면요. 앞에 있는 걸 x값, 뒤에 있는 거 y값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해가요. 1,4도 있지만 2,3도 있고요. 3,2도 있고요. 4,1도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해가요. 무려 4쌍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x자리에 이 값 넣고 y자리에 이 값 넣었을 때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우리가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풀어나갈 때처럼 그런 식으로 풀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심지어 여기서는 x하고 y가 자연수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제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4개만 나오지 실은 자연수입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뭐든지 넣어도 다 가능해요. 100을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95 넣어주면 다 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거나 넣는다고 만족하진 않아요. 여기 100 넣고 여기 100 넣었다고 만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개수가 많다는 거랑 모든 수가 다 만족하는 항등식이라는 것과는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이건 항등식은 아니에요. 만족하는 쌍들이 분명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죠. 자, 여하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왼쪽으로 전부 다 좌변으로 우리가 다 이항을 했을 때 1차식이 꼴 0의 꼴이긴 한데 미지수가 두 개인 채로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도요. x는 무엇, y는 무엇 이렇게 순서 쌍으로 해가 나온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개념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개념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걸려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이어야 하고요. 1차이어야 하고요. 심지어 방정식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일단 미지수는 두 개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좌변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미. 자, 전체적으로 1차식이 맞지요? 맞아요. 이퀄 0, 1차식 이퀄 0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무거나 넣는다고 만족하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한 값들을 x, y 잘 넣을 때만 만족하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가 분모에 있을 때는요. 1차식이다, 2차식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니은은 벌써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yx, xy로 한번 예쁘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곱한 결과 나오고요.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자, 여기도 x, y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양변에 이제 이 항에서 넘어가면 사실 이제 얘네들은 없어지죠. 그쵸? 자, 얘가 넘어가면 2x고요. 마이너스 y 있고요. 자, 5 옆에 3이 와서 이제 빼질 거니까 플러스 2 이퀄 0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기억처럼 미지수가 두 개인 그런 이제 또 좌변이 1차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어떤 특정한 값들을 잘 넣어야지만 만족하겠죠. 자, 디귿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양쪽 딱 보기만 해도요. 양쪽이 똑같은 x가 있기 때문에 양쪽 x 전부 다 빼주면 사라지겠죠. 그럼 지금 3y 마이너스 5 이퀄 0이기 때문에요. 1차 방정식인 건 맞지만 미지수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뜻에 맞지는 않습니다. 자, 미음 볼게요. 분배 법칙 해주면요. x제곱 더하기 3x는 y제곱 더하기 3y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자가 두 개인 건 맞는데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항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3y 이퀄 0 이렇게 되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은 맞지만 차수가요 2차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그 차수에서 걸려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비읍 한번 볼게요. 3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y 이퀄 0 되어서요. 자, 미지수 두 개의 방정식이고요. 특정한 값을 넣을 때만 만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이렇게 모두 찾게 되겠습니다. 기읍, 디귿, 비읍 이렇게 세 개로 여러분들이 답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확인 문제로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표를 완성을 하고요.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x 더하기 y는 5인 경우 이제 샘플로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1, 2, 3, 4, 5 이렇게 먼저 x의 값을 먼저 한번 5까지 한번 줘봤다라고 했을 때, 자, 만족하는 걸 볼 때 아까 선생님이 그냥 한번 해봤죠. 그쵸?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x부터 넣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y의 식을요, y에 대하여 풀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5-x 이렇게 해서요, 계산을 해야죠. 어차피 같은 식이긴 하지만 좀 다른 것이 생각하는 게 여기 x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x값에 넣어주게 되면 y값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우리가 맞춰가면서 푸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렇게 y에 대하여 푼 형태로 하는 것이 여러분 좋겠다. 자, x자리 1 집어넣으면 y가 그래서 4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겠죠. 2 넣으면 3이고요. 3 넣으면 2겠고요. 4 넣으면 1이겠고요. 5 넣으면 0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더 할 필요가 이제 없죠. 표도 물론 여기까지긴 하지만 문제가 뭐라 표를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xy가 자연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 두 개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0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했으므로 해를 표현을 할 때는요. x 이퀄 1, y 이퀄 4 이래도 되지만 아까 배웠죠? 1,4, 2,3, 3,2, 4,1로 여러분들이 순서상으로 해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2번, 좀 전에 배운 거. 자, 선생님, y는 이라고 나타내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표에 y부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이제 만들 때 일부러 y부터 심술궂게 넣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하여 풀 때 약간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x에 대하여 풀 수도 있고요. y에 대하여 풀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럼 이럴 때 개수가 x의 개수는 1이고 y의 개수는 2죠. 누가 개수가 더 작아요? x가 개수가 더 작죠. 그럼 개수가 더 작은 아이에 대하여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10-2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2를 곱하면 좀 더 커져요.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개수의 절대값이 더 작은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자에 관해서 푸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뭐 반대를 한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 y자리 1 넣어주면요. 10에서 2를 빼는 거니까 8이 되겠죠. 그쵸? 자, y자리 2 넣어주면요. 2, 4, 10에서 4 빼니까 6이 되겠고요. 3을 넣어주면 3이 6, 4 되겠고요. 4, 2, 8이니까 2 되겠고요. 5, 20, 0 되겠죠. 그쵸? 자, 표를 채우고 나서 보니 아까도 말했지만 xy가 자연수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닌 0이 들어가 있는 이 커플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8,1, 6,2, 4,3, 2,4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1과 8의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앞에 있는 걸 x, 뒤에 있는 걸 y로 우리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순서에 맞게 써 주셔야 한다는 거. 그러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순서쌍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의 해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물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제한 조건이 없거나 하면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잡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개념 잡이는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뭐냐? 자, 연립이다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뭐 연립주택 이런 얘기 들어봤죠? 비슷하게 같게 생긴 것들이 연달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연달아 있느냐 여기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연달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2y는 10이라는 거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죠? x 마이너스 y는 7이라고 하는 요식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해들이 있을 거예요. 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만 만족한 해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면 이걸 만족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묶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자, 다를 수 있는 순서상들 중에서 하필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어떤 공통인 해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만족하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이따 다른 건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x 자리에 10을 넣고요. 여기 3을 넣으면 x 10, y 3을 넣으면요. 이 두 번째 있는 식은 만족하죠. 그쵸? 근데 이걸 첫 번째 식에다 넣으면 만족하나 볼래요? 10 플러스 2, 3은 6은 10. 안 맞죠. 그쵸? 자, 이렇게 아무거나 넣는다고 다 만족하진 않아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는 8, y는 1 같은 경우 둘 다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식에 넣어보면 8 더하기 2 곱하기 1인데 어머 이거 10 맞아요. 그쵸? 첫 번째 식도 만족해요. 참으로. 자, 두 번째도요. 8 마이너스 1 했더니 7 맞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방정식 모두 다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통인 해가 있습니다. 걔를 뭐라고 하느냐? 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1번식 같은 경우도 순서상으로 표를 쫙 찾아봤었죠. 그럼 두 번째 식도 어땠어요? 쫙 찾아봤었죠. 그러니까 찾은 것들 중에서 공통인 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실제로 개념하게 문제로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론으로 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 y가 자연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다음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표를 완성하여라 그랬죠. 자, 우선은 기억에 있는 식 x 더하기 y는 6입니다 부터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x자리 1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할 때도요. 자, x에 넣을 거면 y는 6 마이너스 x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세요. 자, 1 넣으면 5 되죠. 2 넣으면 4 되고요. 3 넣으면 3 되고요. 4 넣으면 2 되죠. 5 넣으면 1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표를 완성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첫 번째 있는 건 1,5, 2,4, 3,3, 4,2, 5,1이 바로 기억에 해당되는 방정식의 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표를 완성하여라 그랬습니다. 이제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칸을 또 달리 채워야 되겠죠. 자, 이때 x 들어갈 겁니다. 그쵸? 자, 선생님 아까 이런 거 할 때 주어지지 않더라도 개수가 더 작은 쪽에 관하여 풀라 그랬죠. 그래서 y는 10-3x 이렇게 놓고 풀 거예요. 자, 그럼 x자리 1 넣어주면 여기는 7 되고요. 2 넣어주면 3, 2, 6 되면서 4 될 거고요. 3, 3은 9 될 거니까 1 될 거고요. 4 넣으면 3, 4, 10이 되어서 마이너스 2 되고요. 표를 채우라고 하니 채우긴 채우는데 마이너스 3, 5, 15 되면 마이너스 5 되죠. 근데 사실 문제에서 지금 x, 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칸은 채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니은 해가요. 1,7, 2,4, 3,1만 이 x, y가 자연수일 때 해로서 여러분들 챙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얘가 이제 좀 이렇게 가려졌는데요. 자, 여기 지금 니은의 해라고 한다면요. 자, 이럴 때 이제 둘 다를 만족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기역과 니은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보입니까? 아, 바로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2, y는 4라는
바로 요 답이, 요 순서쌍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다시 말하면 2와 4를 요 자리 넣어도 만족하고요. 요 자리 넣어도 만족하고요. 다른 거는 어떤 건 요것만 만족하고 어떤 건 요것만 만족하겠죠. 자, 공통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요. 일일이 표로 찾아서 순서상을 찾아서 공통인 걸 찾아 나가는 건데요. 오늘은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요. 공부예요. 자,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할 거거든요.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일단 잡고요. 자, 문제로 일단 우리 실력을 좀 더 키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필수 문제 1번부터 한번 또박또박 살펴볼 텐데요. 나중에 좀 편하게 어떤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겠지만 오늘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근본적인 개념에 좀 충실한다면 이 문제가 어쩌면 오늘 네 문제가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오히려 더 수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개념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다져보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요런 식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 B의 조건을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우변을 0으로 좀 만들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더하기 4y 옆에 얘네들이 이항에서 옵니다. 마이너스 ax 제곱에다가 bx까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7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상수 a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미지수는 x인 거죠. 그럼 x 제곱인 항만 여러분들이 좀 동류항 정리를 해보면 2 마이너스 a의 x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x의 항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4x 이렇게 됩니다. 자, 4y 여기 있고요. 자, 그럼 뭐 하나 남았나요? 이제 상수항만 남았죠? 근데 상수항 계산이 돼요. 그쵸?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4 이퀄 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문제가 원하는 게 뭐죠? 미지수가 두 개이길 바래요. 미지수가 일단 x도 있고 y도 있는데요. 아까 상수 ab라고 했으니까 미지수가 x, y 두 개네요. 미지수 두 개가 되려면 y는 일단 여기 개수가 4기 때문에 살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인 거죠. 자, 이 둘의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1차이면서 얘는 또 살아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는 2차 항이 사라져야 되니까요. 얘가 이제 0이 되어서 이 항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얘는 0이 되어서는 어떨까요? 안 되겠죠. 얘까지 사라져 버리면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그런 1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은 2-a가 0이 되려면 a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a는 2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자, b 플러스 4가 0이 되지 않으려면 b는 무엇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마이너스 4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01번의 정답은요. a는 2가 되어야 되고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좀 가볍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에 대해 따져봤다. 뭐 이거는 우리 지난번부터 많이 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상수라고 얘기했으면 나머지 것들이 미지수가 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 챙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x, 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같이 보셔야 될 텐데요. 자, 미지수 x, y가 일단 자연수다라고 말을 했죠. 자, x, y가 자연수예요. 무턱대고 모든 걸 다 넣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미지수 한 개였던 1차 방정식이었으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항하고 뭐 정리하고 이러면 답이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답도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지수가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순서쌍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여러분께 조언을 드렸죠. 개수가 좀 작은 요것에 대해서 좀 풀어라. 그러면 2x는 50 마이너스 5y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만 남기고 넘기면요. 2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50 마이너스 5y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아예 이제 x를
이렇게 공통분모로 좀 나눠서요. 25 마이너스 2분의 5y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제 x, y가 모두 자연수다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x, 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요. y에다가 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y의 숫자를 넣어서 x를 얻어내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y에다가 뭐부터 넣을까요? 1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1을 넣게 되면요. 이게 분수가 남아있어서 이 정수에서 자연수에서 분수를 뺐을 때 이 결과가 자연수가 나올까요? 자, 문제는 이제 미지수 x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y의 자연수도 넣겠지만 이 결과도 x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도 여러분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1부터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2부터 넣어야죠. 자, 2가 되어서 약분을 하면 5가 남아서요. 25 빼기 5 하면 20이 되겠죠. 자, 요렇게 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 y가 3도 안 되겠죠. 결국은 분모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것 덕분에 y가 바로 2의 배수들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4 넣어볼게요. 그러면 4 넣어주면 약분해서 2 될 거고요. 5, 2, 10, 그러면 15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6 넣어볼게요. 자, 6 넣으면 약분해서 3, 3, 5, 15 하면 10 되겠죠. 옳거니. 자, 뭔가 규칙도 보이지 않아요? 자, 8 넣어볼게요. 약분하면 4, 5, 4, 20 그러니까 5 되겠죠. 이건 이제 5씩 작아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2씩 커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10 한번 넣어볼까요? 무슨 일이 생기냐? 10 넣어보면요. 약분돼서 5, 5, 25, 25에서 25 빼면요. 드디어 0 나왔죠. 그쵸? 자, 우리가 아까 자연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 0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몇 쌍 나왔나요? 자,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정답 몇 개? 4개입니다. 이렇게 개수니까 4만 적어도 되겠네요. 그쵸? 4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선생님 풀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답도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와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서 풀면 좋은지를 내가 좀 패턴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아까 중요한 것, 만약 이게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요. 이제 x가 아니라 y에 대해서 풀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y만 남겨야 되니까 5y가 여기 남게 되겠죠. 5y는 5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y만 남겨서 5를 이제 넘겨서 나눠주게 되면 여기도 5 나누면 10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분의 2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x 자리에 수를 하나씩 대입하면서 y를 찾아 나가게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신 이때는 x가 뭐여야 될까요? 분모 5를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5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힌트로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그런 방법을 얻었을 때 네 쌍의 해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검사법이 되겠네요. 자, 공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만 여러분 실력이 쑥쑥 늘어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문제로 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자, 두 자연수 x, y에 대해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직은 별도리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이게 자연수 범위 내에서니까 이제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하면 얘를 기역식, 요를 니은식이라고 좀 설정을 해 놓고 한번 건드려 나가 보겠습니다. 자, 기역의 해를 다 구해보고요. 니은 해를 다 구해서 서로 만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기역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요. x만 남기고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2x는 7-3y가 될 거고요. 자, x만 남기고 넘기면 2분의 7-3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 명심하면서 이제 y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x, y 들어갈 겁니다. 자, y 자리에 1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근데 1 넣으면요. 3이 되어서 빼면 4가 되겠죠. 약분하면 2 된다는 거. 찾아냈어요? 자, y 자리에 2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를 넣는 순간 3이 6이 되어서 1밖에 없고요. 2분의 1이 되면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y자리 2 넣으면 답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자, 3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3부터 넣기 시작하면 7-9 되어서 이제 점점 여기가 커집니다. 음수가 되면요, 뭐 2로 나눠지건 안 나눠지건 간에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여기서는요, x는 2, y는 1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사실 여러분, 니은을 같은 표의 방식으로 구해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게 결국 여기서 한 쌍의 해가 나왔으면요, 이 한 쌍의 해가 나머지 니은을 만족시켜야지만 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식에다가요. x는 2, y는 1이라는 걸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입할 때 양변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다 곱해 놓으면 조금 계산이 또 수월할 것 같기도 해요. 자, x2 더하기 4 곱하기 1을 했더니 6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자, 만족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거는 표 두 개를 그려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바로 a, b가요. 2, 1이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자, 그러므로 원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인지 물었죠? 2 더하기 1이 얼마냐? 답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는요. 다행히 후보가 되는 그런 각각의 방정식의 해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통인것 딱 하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자연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이 통했던 거죠. 자, 오늘은 약간 좀 걱정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연립방정식 자유롭게 푸는 방법이 또 자연스럽게 즐거워질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인데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차분차분하게 따져보면요.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같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봤더니요. 1번. 두 자연수인 x, y의 최대 공약수가 3입니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자, 지금에 봐서는 사실 이 조건이 어떻게 쓰여질지 약간 좀 감이 안 잡히죠? 근데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3x 더하기 7y는 51입니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그런 x, y니까 결국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서 그 두 해의 최대 공약수가 3인 커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구나. 그럼 1번 너는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챙겨줄게. 너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제 x하고 y를 막 찾아서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작전이 뭐냐면 개수가 좀 작은 그런 문자에 대해서 풀어내기로 했으니까요. 3x는 51-7y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3으로 나눠주시면요. x는 3분의 51-7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51은요, 3으로 나눠지나요? 나눠지면 좋을 텐데, 21, 73, 21. 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이제 경험이 좀 있으니까 17-3분의 7y다.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같은 경우는요, 이 3을 없애줘야지만, 약분을 시켜줘야지만 x가 자연수가 될 거니까요. y가 여기서는 일단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힌트까지 여러분이 좀 챙겨 놓으시면 답을 찾아 나가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x는 또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x 집어넣어 주시고요. y 넣어서 x와 y 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x, y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y부터 넣을 겁니다. 3의 배수여야 되니까요. y 자리에 3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3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7 나오겠죠. 그럼 17-7이니까 바로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y 자리에 6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의 배수여야 되니까요. 6 넣어주면요. y 자리에 6을 넣어주게 된다면 3, 2, 6, 7이 14. 그러면 17에서 14를 빼는 거니까 얼마일까요? 17에서 14를 빼는 거니까 3 나오네요. 그렇죠? 3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해볼까요? 9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9를 넣게 되면요. 자, 17-3분의 7 곱하기 9. 자, 선생님 지금 암산으로 두 가지를 지금 했는데요. 만약에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면요. 암산으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적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고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3일은 3, 3, 3은 9에서 7, 3, 21 이렇게 되죠. 자, 17-21 이렇게 되면 벌써 이거 자체가 음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x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그런 조건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되는 해가 일단 이렇게 두 쌍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 두 쌍에서 한 쌍을 체크하려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자연수 x, y의 최대 공약수는 3이어야 되는데요. 3과 10은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서로 소인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2번은 만족했지만 자, 요건 어떨까요, 여러분? 3과 6은요. 최대 공약수가 3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x 더하기 y는 3 더하기 6 해서 얼마? 9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1번 때문에 조건이 좀 어려운 것 같았지만 결국은 2번 문제를 풀면서 1번 문제 조건을 체크해 나가는 걸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자, 이 문제도요.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비교 문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y에 대하여 풀 수도 있겠죠. 그럼 주어진 식을 y에 대해서 풀면요. 7y는 51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y는 7분의 51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7, 7, 49, 51은요, 7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통분모 나누어서요. 이 17이라는 수로 여러분들이 약분된 결과를 얻어내서 이렇게 식을 좀 간단히 할 수가 지금은 없는 상태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비교를 확실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x에다가 이제 막 집어넣고 이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 계산 결과가 결국은 계산 결과 전체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게 7의 배수가 되어줘야지 y가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자, x 쪽에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 마침 이거 약분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시도를 하실 때 바로 이런 것들도 좀 봐가면서 작은 개수 또는 여기 이 둘의 관계를 좀 보아가면서 약분이 되는 관계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좀 풀어나가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계산 길이 짧아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쌍이 나왔지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좀 많은 수들을 다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못 다루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룰 수 있지만 양쪽 다 공부할 땐 해보시고요. 좀 이런 게 편리하구나. 그럼 다음번에 할 때 어떤 문제에 관해서 풀지 좀 더 요령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요. 너무 짧게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수경쌤의 팁 이쯤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경쌤의 팁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일자 방정식 찾을 때는요. 첫 번째 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미지수가 두 개인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차수가 각각 1인지 확인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개수가 작은 문자에 대해 식을 정리한 후에 개수가 큰 문자 여러 가지 값을 대입하며 계산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일자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립방정식의 뜻과 그 해를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죠. 자, 그 불편함 모아서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개념도 놓치지 마시고요. 수강 후기도 많이 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재밌는 거 배우길 기대하면서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